영국에 있는 사립학교죠. 그런 학교에서 이제 아시아권 학생들을 모집하는 박람회 같은 걸 열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갔는데 막 너무 잘 입은 부자 그 민코 커트랑 너무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쫙 서 있는 거예요. 면접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인지 봐야지만 자기네 학교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또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결과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 딸아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완연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이니까 딸을 유학 보내게 됐는데 그 유학 보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자녀 교육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저도 지금은 둘은 군에 가 있고 두 아이를 지금 학원에 보내는데요. 부모님들이 등골 쉰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만큼 학원에 되게 열정적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한국만 유별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는 부모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인류애적인 걸로 봐도 자녀가 똑똑해져서 내 후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내 집안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인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모든 걸 쏟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탈북자인 제가 유학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저 이거 각오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뭐 영국에 가라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근데 유학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는요. 제 채널을 보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들도 있고 탈북자 분들 중에 또 아이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되시라고 말씀드려요. 제 딸은 1년 정도 영국에 갔다 이미 왔습니다. 제가 망명을 신청하게 되면서 영국 교육을 접했죠. 1년 동안을 있었는데 영국말을 안 해요. 남들은 여기서 영유를 보낸다고 영어 유치원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여기 와서도 안 배우니까 어떡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테스트를 봤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냐면요. 아이가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이해한대요. 보통 보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말로 답을 생각한 다음에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거쳐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원장님이 이러시는 거죠. 아, 어머니, 언어는 절대 잊혀지는 게 아니래요. 자전거 한 번 배우면 평생 기억하는 거 아시죠? 언어도 그렇대요. 언어도 한 번 들은 언어는 뇌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저장 공간에서 꺼내서 쓸 타이밍이 와서 써야 되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 써도 되니까요. 계속 한국어로만 얘기하니까 저 뒤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영어를 쓰게 되면 그게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 배우는 것처럼 잊혀지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딸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바로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단어 문장을 주는데 다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에 대해서 유학에 욕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생각했거든요. 부모가 저렇게 하는 건 너무 국성이다 이런 때가 저도 있었는데요. 아들 둘을 키우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치맛바람이라기 이전에 저 대학 가기 전에요. 그랬어요. 너 대학 가서 뭐 하게? 이랬거든요. 대학 안 나와도 다 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미 대학 나오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주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유학 보낸 자녀들을 키운 부모님은 왜 속물로 보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고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되신다면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존경을 보내고 그래야죠. 왜? 걔네들이 들어와서 다 나라의 일꾼이 될 거잖아요. 들어와 식당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글로벌한 시선으로 식당을 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 딸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유학원은요. 어디 가나 볼 수 있어요. 캐나다 유학원, 영국 유학원. 근데 저는 그런데 안 갔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신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탈북자분이셨고 두 자녀분을 유학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자기 유학원에 쫓아다니면서 유학을 알아봤는데 한 1억을 날렸대요.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가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유학원은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았고요. 정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광고가 빅데이터라고 해서 제가 쓴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가 추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떤 광고가 왔냐면 영국문화원 교육 광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영국문화원으로 가게 됩니다.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죠. 근데 영국문화원에서는 아쉽게도 저희 딸의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반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문화원에 가보니까요. 그 영국의 뭐 주재원 자녀라든지 혹은 그 유학 돈이 있어서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외교관 자녀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유학원이었습니다. 근데 걔네는 어떤 수업을 하냐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베니스의 상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 애들하고 지금 ABCD 배우는 애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걔네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게 유학원이어서 우리 아이는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왔죠. 왔는데 다시 또 이게 인터넷 기반에 오는데 영국에 있는 사립학교죠. 그런 학교에서 이제 아시아권 학생들을 모집하는 박람회 같은 걸 열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갔더니 10개 학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영국의 북부, 서부, 남부 다 온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사립대는 아니었고요. 그냥 중상 정도 가는 그런 학교들까지 왔는데요. 모두 11개 학교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들이 와서 캠퍼스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박람회는 처음 가잖아요. 그래서 좀 떨렸거든요. 갔는데 막 너무 잘 입은 부자 그 민코 커트랑 너무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퀄리티가 막 비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머뭇거렸습니다. 들어가기를.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막 이러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거기는 돈을 안 냅니다, 일단. 그 박람회를 무료로 개최하더라고요. 재산 상태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보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 영어를 알 수만 있다면은 뭐 이메일 넣고 전화번호 넣고 날짜를 넣어서 그 시간대를 정하면은 그냥 접수가 돼요. 그리고 그날 가면 됩니다. 그 티켓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 휴대폰으로 QR이 오거든요. 그거 하나 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신청한 예약 인원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핑거푸드 쫙 있는 그 영국식 그냥 파티 그 분위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홀 옆에 11개 학교가 쫙 앉아서 교복부터 시작해서 교과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관계자들이 2-3명씩 나와서 자기 학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는 영어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 온 거 보니까 영어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어가 안 되니까 통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시 대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사가 와서 내가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얘기하고 네가 보내면은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케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보딩스쿨이라고 해서 기숙학교를 들어가면은요, 영국 런던 공항에 아이를 보내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픽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영국에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픽업을 하고 그다음에 데리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학교 과정을 마치는 거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풀 보딩이라고 해서 거기 학교에서 기숙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나이가 제한이 있거든요. 만 10살 이상부터 그 스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텀 방학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리고 뭐 첫 번째 방학, 두 번째 방학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학 기간에는 아이가 한국에 올 수도 있고요. 오면은 또 공항까지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면은 그 비행기 타고 오면 되거든요. 아이가 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면은 영국에서 가디언이라고 해서 애를 봐줄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됩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의 조건이 또 있습니다. 영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돈을 받는 수급자 이런 건 안 됩니다. 베네핏을 받는 사람은 안 되고요.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1년에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가디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통과하고 자기 집이 있고 아이가 와서 머물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방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디언이면 조건이 된대요. 아무튼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그 디파짓이라고 해서 계약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금이나 수수료를 넣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가 거기 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학교마다 자체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요. 혹은 자국어로 번역해서도 준대요. 그런데 거의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학교에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보내고 싶지만 뭐 학비도 학비거니와 우리 아이가 여기에 통과할 확률이 낮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못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알아보게 됩니다. 송도가 국제학교가 또 유명해요. 그래서 체두익이랑 칼빈이라는 스쿨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도 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아닌 학교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부모까지도 영어로 면접을 본대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포기하려던 찰나에 챗GPT를 통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내 아이를 유학 보내고 싶은데 그 영어를 못해서 방법이 없다 이랬는데 방법이 나온 거죠. 어학원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내가 연세대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한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세종학당에 가야 되잖아요. 세종학당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연세대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 게 영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배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은 대안학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대안학교는 외국인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의 타이틀을 받은 대안학교 형식의 사립학교인데 이 학교는 만약에 아이가 오게 되면 부모 비자까지 줘요. 10살 이하의 아이도 갈 수 있는데 부모와 같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풀보딩 학교에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밖에서 케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서 이제 그 학교에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영어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거를 다 알아셔야 돼요. 영국의 학기 텀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그 박람회에 가서 다 알아왔기 때문에 그 텀에 맞춰서 보낸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메일이 답장이 온 거예요. 당연히 오겠죠. 공식 메일을 보냈으니까. 너의 제안에 너무 고맙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거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인지 봐야지만 자기네 학교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면접을 보자. 이래서 어느 날 영국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밤 11시, 12시에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대답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영어로. 아이만 영어로 대답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면접 보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부모님하고는 그냥 뭐 간단한 대화합니다. 이렇게 지원해줘서 고맙고 뭐 딸을 보내주면 자기네 열심히 케어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딸하고 면접을 보죠. 그냥 주로 대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영어는 어느 만큼 공부했어? 뭐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어땠어? 뭐 오늘은 기분이 어땠어? 이런 거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또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샤이하거든요.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아이가 그쪽에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제가 봐도 쉬운 대답인데 안 하더라고요. 오케이만 해도 되는데도 안 해서 좀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그 교육적인 자질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머니 걱정하지 말래요. 아이가 저렇게 하는 거 자기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 면접이 막 떨어지고 붙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릴렉스, don't worry 또 그러는 거지.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그 공식 시험 테스트가 옵니다. 홈페이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어머 세상에 그 도형 문제,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다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잘 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는데 그건 다 읽어보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IQ 테스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문제이면서도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한 1시간 동안 풀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깜빡깜빡이는 정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깜빡이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 몇 개야 이런 거 적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다 거기서 테스트 끝나면 이제 결과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 딸아이는 뭐 몇 점 만점에 뭐 몇 점 이러면 통과인데
그러니까 한 60점이면 통화인 것 같아요. 네, 한 80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테스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수수료 있습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140파운드 정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140파운드를 입금하면은 이제부터 저희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아이를 보내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를 모두 보내죠. 가디언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엄마 정보, 그리고 학비를 낼 수 있는 정보까지 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비자가 나온대요. 보증금도 있거든요. 보증금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아버지나 부모님의 통장에 이제 학비를 낼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학원이 아니라 유학을 보내는 그냥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터넷에 영국 유학 비용이라고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그 학교에 가면은요, 영어를 집중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또 티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지금 가냐면은 중학교를 영국은 한국보다 1년 먼저 갑니다.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대학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를 지금 빨리 보내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를 신청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간 학교에서 그 학교는 대안학교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그래서 그 학교를 계속해서 졸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요. 돈도 많이 들고 아이도 또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인 제가 그걸 결심한 데는 해외에서 배우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나 로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남편도 또 해외 유학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영어를 잘 배운다는 거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걸 저는 대학교 가면서 느꼈어요. 자녀 유학 보내는 사람들 되게 비난하잖아요. 그런 거 저도 인지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만난 교수님들 자녀들 다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들이면 우리나라 교육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안 배우고 해외 유학을 보냈을까?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한국 교육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런데 더 많은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겐 기회를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 돈을 따지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식을 잘 키우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북한에서 태어나서 외국이란 걸 못 나가보고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 딸내미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딸을 보내려고 하냐면은요, 아이가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데마다 상을 타고요. 좀 상복도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도 나가서 바로 대회장상 받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3명보다 저는 그 딸애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학교에 대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면은 제가 좀 온몸이 부서져라 돈을 벌어서 아이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나중에 바람이라면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의 시각이 아닌 제3의 시각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만났는데 통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갇혀 있습니다. 적과 친구 이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누거든요. 그런데 영국에 있으신 정치학자님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대화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교육의 힘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 딸 아이가 배우고 온다면 통일의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벌어서 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가게 됐는데요. 아이가 적응 못해서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이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서 한두 달도 못 있고 오겠다고 하면 와서 다시 한국 교육을 받아도 되고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거는 남북이 똑같고 세계가 똑같으니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국 유학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했던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은 제가 아는 거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국 이야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